요즘 독립출판의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과연 어디까지가 독립출판이며 기성출판은 무엇인가?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목하는 지점이 또 거기에요. 저는 그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종길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첫 에세이 나는 보통의 삶을 사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길 바랐다를 시작으로 소설과 에세이를 출간하고 있고요. 지금은 출판사 시절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마다 작가 소개를 다르게 쓰는 편인데요. 좀 정형화된 출간 저서나 출생지를 나타내는 것보다 이 책을 쓰는 마음을 한두 문장으로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든 책마다 다른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여름 햇빛에 반짝이는 과일을 따본 적 있습니다. 소나기에 드는 작은 과일. 껍질에 남은 흔적을 문질러 과육을 베어 물었습니다. 입술과 손끝에, 손등을 지나 소매에 과즙은 흐릅니다. 그런 것을 글로 씁니다.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작고 일상적인 이야기, 그러나 우리를 간지럽히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글로 쓰고자 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독립출판을 시작한 건 2017년도고요. 독립출판을 알고 있던 건 더 오래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고전 문학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정말 멋진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걸 소화하기는 또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독립출판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좀 더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책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독립출판을 오랫동안 좋아하는 소비자로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출판을 알게 된 건 우연인 것 같아요. 저도 타지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맛집이나 힙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취미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요즘 뜨는 동네를 다니면서 이 작은 가게는 뭘까 하고 들어가 보니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작은 책방들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독립출판을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문예창작이나 국문학과를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조리학과를 나와서 취업도 레스토랑으로 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계속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일이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늦은 밤 새벽까지 카페에 앉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글로 풀어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내가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게 취미를 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좀 꾸준히 글을 더 쓰다가 독립출판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처음 책을 만들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바뀐 점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무모하게 도전하는 느낌에 가까웠고, 실제로 만든 책의 만듦새도 그렇고 제가 쓴 글의 내용도 그렇고 좀 더 날것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지금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쪽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게 독자들한테 어떻게 읽힐지, 책으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될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하게 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건 아무래도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보고 써보고 이랬던 게, 이제는 독자들의 피드백도 받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과거의 작품을 보면 이런 게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출간했던 책은 나는 보통의 삶을 사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길 바랐다 였는데, 그림 그리는 친구와 함께 협업한 에세이였어요. 제가 글을 쓰고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둘 다 20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좀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부조리함,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담겨있는 정말 날것에 가까운 에세이입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에 남는 독립출판물이라고 하면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김연경 작가의 책도 기억에 남고, 임소라 작가님 책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매거진을 되게 좋아했어요. 힘을 뺀 느낌의 매거진, 그리고 광고가 없는 매거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지점입니다. 저는 2023년에 출판사 시절을 차렸는데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출판사를 낸 거긴 해요. 제가 출판사를 내지 않았던 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싶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독자들과 만나고 있고 내가 출판사를 내서 뭔가를 더 이룰 수 있을까? 굳이 그래야 할까?
이런 생각에 출판사를 굳이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출판사를 내게 된 건 내가 작가뿐만 아니라 좀 더 편집자로서 혹은 출판사 대표로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기 시작해서 출판사를 낸 거죠. 출판사를 내고 다양한 작가들과 여러 가지 기획 도서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리즈 욕심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만든 계절 소설 시리즈 사각사각이라고 있는데 4명의 작가가 4계절을 통과하면서 함께 만든 시리즈였어요. 보통 개간으로 만드는 책은 좀 많은데 동일한 작가가 4권의 책을 함께 만든다?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든 게 사각사각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재작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여름 첫 책에 선정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독자들을 만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고 있는 시리즈 시절산문은 말 그대로 출판사 시절에서 내는 산문 단행본 시리즈입니다. 또 우리 출판사에서 새롭게 시리즈를 만든 만큼 그 첫 번째 주자는 대표인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첫 번째 책으로 나의 20월을 선보였는데요. 제가 아버지와의 이별 이후에 좀 일상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을 짧은 단상으로 남긴 산문입니다. 첫 번째와 동시 출간했었죠. 안윤 작가님의 제목 없는 나날이 시절산문 두 번째로 나오게 된 책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2권의 책을 냈고 올해 이 시리즈의 3번째 김현 시인님의 단행본이 3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시절산문이라고 시리즈의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산문이라는 장르가 많은 장르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부담 없이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산문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짧은 소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시의 형식을 빌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기라던가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걸 시절 출판사에서 산문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테니 부담 없이 문학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든 시리즈입니다. 시절에서 가장 최근에 출간한 네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 이 책은 총 7명의 시인을 필진으로 모셨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떤 걸 가장 잘 만들 수 있을까? 만들고 싶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워낙 시인들의 산문을 좋아하고 시집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시를 쓰게 됐을까? 그들은 어떤 생활을 꾸려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늘 많았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이걸 파헤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이분들을 모시게 되었냐? 이 7명을 꾸리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인들을 모시고 싶었어요. 아직 시집이 없는 시인,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인 시인,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의 시 세계를 구축한 중견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인들, 이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다양한 연령대의 이야기가 담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실 때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시인들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작은 출판사 대표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메일을 드리면 그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인들의 북토크나 낭독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안면을 튼 거죠. 가서 인사드리고 명함도 드리고 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해봐요 라고 운을 띄워놓고 추후에 메일을 보낸 거죠. 그러면 그들도 마음의 경계가 좀 낮아져 있으니까 쉽게 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요즘 독립출판의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과연 어디까지가 독립출판이며 기성출판은 무엇인가?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목하는 지점이 또 거기에요. 저는 그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르의 경계뿐만 아니라 독립출판과 기성출판의 경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또 느낀 게 의외로 등단한 기성출판 작가님들도 독립출판에 관심이 많다였어요.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내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대형 출판사에서는 꺼려, 여기서는 하지 않으려고 해 하는 것들을 독립출판에서는 많이 시도를 하니까 더 반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독립출판과 기성출판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고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 대표이다 보니까 확실히 작가의 자아는 많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과정들을 신경 쓰다 보니 글을 쓸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많은 글을 쓰지는 못하고 출판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아직 작가의 자아를 아주 놓을 순 없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글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특히 겨울이 되면 이제 외부 활동이 적다 보니까 좀 많은 글을 읽고 또 쓰곤 하거든요. 요즘도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싶어서 제 메모장을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네? 이번 겨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두 편 써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절이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요. 아직 햇병아리 출판사죠. 10번째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출판사인데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런 책을 만드는구나, 내년에는 또 이런 책을 만들 예정이구나, 좀 더 좋아졌네, 이런 것들도 도전을 하네, 이런 걸 귀엽게 사랑스럽게 지켜봐 주시고 용기도 북돋워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뒤의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와 할 만큼 멋진 결과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10년 뒤의 시절을 기대해 주세요. 제가 독립출판으로 책을 처음 냈을 때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한 2, 3년 정도는 병행을 하다가 전업 작가로 쭉 지내왔고, 지금은 출판사 대표로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삶이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쓸 수 있다? 저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게 어떤 글감이 되겠다, 혹은 이런 걸 좀 더 매만지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획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옮겨볼 수도 있고 또 빠르게 결과물로도 만나볼 수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제 삶이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쓰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나를 드러내는 것에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는 것들은 해도 돼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막연하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심심한 시간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루하고 못 베길 것 같은 그 심심한 시간을 꾸역꾸역 견디다 보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포착해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